안녕하십니까. 네, 어티 인텔리전스 윤정호입니다. 오늘도 이게 귀한 자리에 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앞에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IP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했었던 이슈라든지 좀 어려웠던 점, 그리고 실제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를 구현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키워트라는 특허 검색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벨리사로서 한 10년 정도 이제 특허 업무를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특허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특허 데이터의 중요성을 또 누구보다 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5년 정도 지금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허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 특허를 검색할 수 있고 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부분들을 고민했고, 저희는 이제 특허 전문가와 이제 AI 연구가가 하나의 회사에서 같이 이렇게 직접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설계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작은 규모로부터 조금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2015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런 데이터 기반의 AI 연구를 시작을 해서 2016년에 서비스를 내놓고 지금 4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수급, 그리고 데이터의 처리, 그리고 실제로는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들에 많은 비용이나 시간 또는 기술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현재 계속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 IP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 4가지 정도인데요. IP 데이터가 이제 AI 기술 적용에 좀 유용한 데이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자체가 일단 적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성된 하나의 특허가 이제 그 책자잖아요. 뭐 수십 페이지에서 수백 페이지까지의 책자 분량의 특허 문헌이 이제 수억 건이 일단 존재하고요. 뭐 중국의 영향으로 이제 최근 매년 급격하게 더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신 기술들이 가장 집합되어 있는 문서들이 계속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만들어낸 데이터들을 얼마나 정제되어 있는지 또 어떤 이펙트를 가지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허 데이터는 일단 전 세계 이제 기업이나 연구소들, 여기 이제 교수님도 계시지만 내가 진짜 권리를 받고 싶어하는 중요한 기술들 일단 특허를 기본적으로 내게 되고요. 그 특허를 낼 때 그 문서를 또 변리사나 이제 그 특허 전문가들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정제된 언어로 이 기술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정제된 문서라는 측면에서도 또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전 세계에 100여 개국의 특허 정보가 들어 있다라는 점인데요. 네, 보시면 네, 한국이나 일본 뭐 이렇게 IP5 국가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여러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까지도 특허 데이터 종합해서 뭐 단일 언어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 세계 트렌드들을 볼 때도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다라고 보입니다. 또한 특허 데이터는 그 문헌 자체뿐만 아니라 이게 논문하고 동일하게 오히려 인용이나 피인용 관계가 당연히 존재하고요. 각 국가별로 특허를 받아야 되는 이런 속지주의 때문에 국가별 패밀리 특허라는 것도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기업의 명칭 또는 지역, 그리고 분쟁 데이터 등 다양한 연계 데이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또 연계 데이터들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데이터 자체도 중요하고요. 특허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많다는 점에서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봤는데요. 가장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직접적인 데이터 사용이죠. 특허 자체를 검색하고 분석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특허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트렌드를 본다든지 어떤 경향성, 기업의 경향성, 경쟁사의 분석들, 아니면 우리나라의 기술 트렌드, 아니면 전 세계적인 기술 트렌드를 보는 직접적으로 특허 데이터를 활용한 부분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약간 간접적인 부분, 특허 데이터와 연계되어 있는 이제 분쟁 정보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시장을 본다든지, 아니면 제품 정보와 연계해서 실제 제품과 기술의 연관성을 본다든지 하는 약간 이제 간접적인 사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조금 더 다른 어플리케이션 분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특허 데이터가 물론 특허를 볼 때도 사용될 수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이제 학습 데이터 셋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정제된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IP 특허 자체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이런 전주기의 AI 데이터를 활용한 이렇게 서비스들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제 기술 개발 단계에서의 경쟁사 확인이라든지
특허 출원 단계에서의 유사 특허나 비슷한 기술을 찾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심사 과정에서 뭐 이렇게 이미지라던가 도면을 보고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화해서 이런 특허 정보들을 관리한다든지, 그 이후에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때 이제 여부에 대한 이제 평가 부분들, 또는 그 특허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시장까지도 전 주기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요. 이 지식시장 자체에서도 이런 AI 활용들은 이미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회사들도 이렇게 AI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식재산 분야가 아무래도 법률을 다루고 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조금 발전이 빠른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이 단계에 지금 다다르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IP 기업들의 M&A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클라리베이트나 이런 좀 유명한 기업들에서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을 매입해서 이제 M&A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의 많은 회사들도 지금 M&A가 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정 시장의 데이터들을 연계해서 활용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되는 고객층과 그 고객층이 만들어낸 데이터들이 함께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 특허를 검색하는 회사, 아니면은 그 특허 데이터를 다른 식으로 활용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다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서비스를 통합 개발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허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요즘 뭐 LDA 같은 이제 투필 모델링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법들을 뭐 논문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특허 데이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대량의 데이터들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들을 많이 해보는데요.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맞닥뜨렸던 이슈는 뭐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말뭉치나 이제 형태소 관련된 그 부분이었습니다. 뭐 영어부터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다양한 국가들의 언어를 처리해야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형태소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특허청에서도 이런 일부 데이터들을 공개하고 있고, 이제 그 최근에 만들어진 이제 AI 쪽 관련돼서 정부에서 만들어낸 데이터에도 과학기술 형태소 분석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교한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도 여러 개 적용을 해봤지만 아직 좀 한계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특허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이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고 이런 모델링을 할 때도 적용을 해봤지만, 결국은 저희가 그런 정보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새롭게 좀 만들어냈었어야 합니다.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스타트업이나 좀 작은 기업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형태소까지 만들어서 발뭉치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상용화해서 쓸 수 있는 정보들이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도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아직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특허 데이터들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전에 쓰지 않았던 단어들, 뭐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많이 쓰지 않았는데 나온다거나, 이제 소물 인터넷이라고 스몰 띵이랑 이제 오브 인터넷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그런 단어들, 소물 인터넷이라는 단어들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 단어들을 뽑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단어들의 처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공통화된 연구로 좀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제 트렌드를 볼 때도 어떻게 데이터를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잘려서 표시될 것인지, 정확하게 레독스 흐름 전지를 끊어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추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레독스 흐름 전지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게 레독스라는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스라는 또 단어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전지라는 단어도 있고 이제 흐름이라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연결되는지가 사실 형태소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레독스 흐름 전지로 분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실리콘이라는 단어 또는 전지라는 단어로 분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트렌드 분석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데이터에 대한 확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실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오늘 사실 법률적으로 제가 접근한다기보다는 그냥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가장 넓은 데이터 커버리를 확보하고 뭐 좀 수송 데이터도 확보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 물론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도 있지만 이제 해외 기업들로부터 이제 수급해야 되는 데이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이제 해외의 이제 데이터 수급처들, 기업들하고 접촉을 해봤었는데요. 가장 좀 최근의 케이스 중에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저희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이제 법률적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우리나라가 일단 저작권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있긴 하나 저는 이제 유럽 기업이었는데 유럽 회사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데이터 보호가 굉장히 약하다고 판단을 일단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네고시에이션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서도 이제 그 현지 기업이 이제 법적 이슈를 검토받고 자문을 받는 여러 과정을 거쳤고 저희도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이라던가 이제 자문 쪽 의뢰를 해서 받는다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는 충분히 이런 정도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가져오더라도 보호가 될 것이다라고 어필을 많이 했는데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는 이 보호에 대한 충분히 저희가 컴플리트하게 이해가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한국하고 현재 중국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한국과 중국에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데이터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쪽 기업도 그렇고 저희도 당연히 이거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됐던 부분인데 결국은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 보호, 물론 우리 데이터베이스 보호가 충분히 법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거냐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건지인데 사실 실질적인 부분이라고 그쪽은 좀 보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도 우리가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법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겪었던 이슈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좀 생략을 했으나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해외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서 사용했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기업이 유출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일단 유럽 기업들은 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미지라는 특허에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특허 도면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앞서 발표해 주실 때도 이렇게 특허 도면을 보여주시는데 보면에 이렇게 부호가 막 적혀 있었던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호를 좀 우리가 데이터화해서 여기에 실제로 이 부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붙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오픈을 해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에서는 사실 이제 수십억 건의 특허 이미지를 처리했었어야 됐습니다. 뭐 한국 특허도 많지만 뭐 미국 특허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 특허가 국가별로 좀 차이는 있으나 하나의 특허당 이미지 수가 평균 10개에서 20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특허가 100만 건이라고 하면 이미지는 1000만 건에서 2000만 건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특허가 그래도 800만 건 이상 되잖아요. 그럼 700만 건 되면은 700만 건 곱하기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한국 특허만 보더라도 이제 8천만 건의 특허 이미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개 국가를 하다 보면 이제 수십억 건의 이제 이미지가 되는데요. 이런 이미지를 저희가 서비스할 때 일단 로직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딥러닝을 하고 저희 이제 특허 명세서에 있는 텍스트 마이닝을 해서 연결하는 이런 작업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좀 구현을 하고 연결도 잘 됐는데 실제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장비라든지 GPU 서버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특허 데이터가 웬만한 그 분야들 봤을 때 좀 많은 편입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런 걸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니아라든가 니파라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실제로 이렇게 지원하고 장비들을 지원하는 쪽도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니파에서도 이제 고급 성능 장비를 작년에 지원받아서 한두 대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용량 뭐 10위 안에 들더라고요. 그 사용량 체크가 되는데 천여 개 업체 중에 10위 안에 들 정도로 이렇게 데이터 처리 양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특허 데이터나 지식재산 데이터가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데이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처리해야 될 데이터량도 웬만한 분야 못지않게 또 그 이상으로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분야이고요. 이게 샘플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볼 수 있지만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뭐 하나 하더라도 수십억 건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장비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을 때 투자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이런 것들을 테스트 베딩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AI에 대한 지원을 하는 많은 정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사용했을 때도 사실상 좀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뭐 네이버 쪽에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 이 수십억 건의 이미지를 1년의 기간을 주는데 업로드하는데 1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업로드하고 처리하는 시간은 사실상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할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조금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기반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좀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이제 이미지 인식을 하면서 하나 느꼈던 점은 아까 가장 이제 디지털 데이터가 넓게 활용된다는 점은 이종 분야에까지도 이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특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그 그림에 대한 설명, 도면에 대한 설명을 여기 이제 특허 명세서라는 곳에 적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 양쪽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90% 이상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모양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물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그림이지만 이게 이어버드거든요. 그 무선 이어폰인데 이게 무선 이어폰이라는 내용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들이 어떤 덮개라는 내용들이란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들을 라벨링을 사람이 한 거랑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머신 비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학습할 때 학습 데이터 사실 부족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는 이런 데이터들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이쪽 관련된 연구를 하는 좀 기업들의 이런 데이터들 제공했더니 이런 데이터가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었어요. 물론 현재 이게 존재하진 않고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서 이 딥러닝 기술로 이런 이미지 인식과 특허 명세서에 있는 내용들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 데이터는 실제 이미지 인식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에도 좀 공급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3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IP 데이터의 활용성을 사실 특허나 이런 지식재산 데이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알지만 사실 이제 이종 분야에 있으신 분들은 특허 데이터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분야에 알리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검색식 같은 걸 작성할 때도 이렇게 자동으로 사전 기반의 데이터들을 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도 사실은 저희가 많이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지만 사용하기엔 좀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AI 번역 부분에서도 지금 이렇게 코퍼스를 만든다든지 다양한 언어별 특수성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게 해서 지금 AI 번역 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요약을 하면 지금 오늘 제가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야에서 5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몇 가지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지식재산 데이터가 굉장히 유용하지만 또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데이터 중에 하나고요. 그만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좀 높은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좀 데이터의 중요성을 다른 분야에도 좀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정호 대표이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들어보니까 그 특허 분석의 최첨단에 있는 곳에서 어떤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그 특허를 할 때도 키워드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중에 질문이 한 가지 올라온 게 있었는데요. 혹시 박성필 교수님 간단하게 질문과 답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김지훈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 AI 개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AI 애플리케이션, 필드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그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제 오픈 소스를 사용해서 발명을 했을 때, 그러니까 AI 발명을 했을 때, 그것을 나중에 이제 권리를 그 행사를 하려다 보면은 그 오픈 소스 규약 때문에 여기 지금 아마 질문에 보면 오픈 소스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제한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질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게 누구 입장에서 질문하신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픈 소스를 규약을 맺는 거는 이제 보통 그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그 저작권에 대한 그 라이센싱 규약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저작권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라이센싱한 그 terms and conditions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이게 뭐 GPL 계열의 그런 그 오픈 소스다 아니면 이제 MPL 계열이다 각각의 그 라이센스의 유형에 따라서 그런 조건들이 조금 상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그냥 생각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GPL 같은 거는 상당히 그걸 엄격히 하고 있어서 저작권이 라이센싱이 되더라도 특허에 대해서는 또 이게 별개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게 누군가가 이제 뭐 다른 사람이 특허권, 다른 회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라이센싱을 받지 않으면 그걸 이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뭐 MPL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좀 특허도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또 제3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그 규약에서 이제 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그 규약이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요. 지금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제 그 사용하고 있는 그 OSS 뭐 프리 소프트웨어의 그 유형 그 규약에 따라서 이제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작권 문제하고 특허 문제가 사실은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서 어떤 권리를 확보하거나 어떤 라이센싱을 받았다거나 해가지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이제 별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은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특허권자는 그 저작권 라이센스 C의 입장에서 라이센스 C가 이제 그걸 그 규약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이제 그것이 특허권자의 그 주장 자체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뭐 뭔가 이제 그 어떤 계약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큰 틀에서 저작권 저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 카버넌트 같은 게 있지 않는 이상은 이제 권리 주장에 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규약이 사용하시는 그 소프트웨어의 규약이 뭔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AI 플러스 지식 재산 이번 포럼에서는 첫 번째 세션의 주제가 AI와 제도, 룰은 어떻게 누가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같이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들에서 나온 얘기를 조금 종합해 보자면 지금 현재 그 룰, 법적인 제도를 만드는 곳들은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되고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결정되는 많은 논의들이 앞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논의가 지금 되고 있고 그 논의에 단지 특허의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AI 그리고 시민 예술가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룰이 정해지는 것과는 달리 또 특허를 낼 수 있는 곳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고 그 특허의 산업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또 우리 아까 전에 김지수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 특허에서 얻어내는 소득이 굉장히 큰 국가 경쟁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AI 대학원이라든지 카이스트 전산학부 또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특허가 앞으로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큰 그 회사나 이런 산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큰 기대가 생기면서 저는 이번 세션을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희는 잠시 쉬고 오후 4시에 세션 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